천하제일검 제17화 곽승일의 죽음. 진생이 곽승일에게 고개를 돌리던 그 찰나 우두머리가 이미 눈앞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칼날이 곡선으로 휘어진 형태의 곡도를 휘둘렀다. 곡도는 진생의 목을 향해 날아왔다. 젠장. 진생의 심장이 요동쳤다. 방심했다. 단 1초, 어쩌면 그보다 짧은 순간의 빈틈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머리로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혼원반응공을 익힌 이후 몸에 각인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진생의 상체가 종이처럼 휙 꺾이며 곡도의 궤적을 벗어났다. 칼날이 머리카락 몇 가닥을 스치며 지나갔고 진생은 차가운 쇳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걸 느꼈다. 크! 우두머리가 혀를 찼다. 놓친 먹잇감이 분했는지 곡도를 다시 휘둘렀다. 곡선으로 휘어진 칼날이 진생의 움직임을 쫓아왔다. 그때 옆에서 두 명의 살수가 더 달려들었다. 삼면에서 동시에 칼이 쏟아지는 순간 진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그 순간 곽승일의 검이 번개처럼 날아들어 두 살수의 칼을 단번에 쳐냈다. 불꽃이 튀고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간 끌 거 없다. 빨리 처리하자. 곽승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예. 진생이 대답하며 발을 굴렀다. 초원 유성부. 보고타가 직접 전수한 보법이 펼쳐지자 진생의 몸이 유성처럼 미끄러지듯 흘러갔다. 우두머리의 곡도가 공허하게 허공을 갈랐다. 지금이다. 진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정강폭류검법. 황운정 장군의 동문검법이 펼쳐졌다. 진생의 검에서 폭풍 같은 검기가 쏟아져 나왔다. 빠르고 강하고 거침없었다. 우두머리는 급히 곡도를 들어 막았다. 충격음과 함께 우두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힘이 다르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생의 검은 곡도를 산산조각 내며 그대로 내리꽂혔다. 곡도가 두 동강나며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검이 우두머리의 어깨에서 허리까지 단번에 갈랐다. 피가 분수처럼 튀어올랐다. 우두머리의 몸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쓰러졌다. 내장이 흘러나오고 피가 땅을 적셨다. 뜨거운 핏방울이 진생의 뺨에 튀었다. 진생은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갈라진 몸뚱이, 쏟아지는 핏물, 공기 중에 퍼지는 비린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손에 든 검이 덜덜 떨렸다. 위장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다. 읍.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진생은 급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그리고 황급히 내공을 끌어올려 뒤집히는 오장육부를 진정시켰다. 잘했다. 곽승일이 다가왔다. 그의 발밑엔 이미 두 명의 살수가 쓰러져 있었다. 언제 처리했는지 피조차 묻지 않았다. 그가 진생의 등을 토닥였다. 내 손에서 펼쳐지는 운정 형님의 검법을 보니 감개무량하구나. 진생은 고개를 저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도 드디어 사람을 죽였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돌이킬 수 없이 무사가 된 건가요? 애처로운 울림이 담겨 있었다. 곽승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렇구나. 사람을 죽인다는 건 명분이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은 아니다. 그가 진생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머뭇거릴 수는 없다. 머뭇거리면 그 순간에 내 목이 날아간다는 것을 명심해라. 곽승일이 몸을 돌렸다. 자, 어서 가자. 진생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쥐고 곽승일의 뒤를 따랐다. 손에 묻은 핏자국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진생은 묵묵히 계곡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손에 묻은 피는 닦았지만 그 감촉은 여전히 생생했다. 갈라진 몸뚱이, 쏟아지던 핏물. 더 죽여야 하는 건가? 진생은 계곡 앞에 멈춰섰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생각하자. 감정은 나중이야. 눈을 뜨자 진생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계곡의 지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살수들이 이쪽에서 들어올 거야.
진생은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렸다. 어둠 속을 헤치고 들어오는 살수들,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 팔개진의 환각이 일어나면 이 부분에서 물소리가 고함처럼 들릴 거야. 그러면 기습을 당하는 줄 알겠지. 진생이 계곡 중앙을 가리켰다. 물소리가 가장 요란한 곳이었다. 그러면 경공을 이용해서 피하려고 할 거야. 진생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만약 내가 저 위치에서 기습을 받는다면 당연히 뛰어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착지 지점은 여기다. 진생이 특정 지점에서 멈췄다. 발밑의 땅을 확인하고는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빨랐다. 나뭇가지를 날카롭게 깎아 땅에 꽂고 그 위를 낙엽으로 덮었다. 진생은 다시 움직였다. 팔개진에 갇히면 패닉 상태가 되겠지. 진생이 중얼거렸다. 팔개진은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 살수들은 당황할 것이고 그렇다면 검은 그림자를 보게 될 거야. 팔개진의 환영. 진생은 그 환영이 나타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고 칼을 마구 휘두를 테니 진생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이쪽을 향해 쇠뇌가 발사되게 만들자. 진생은 품에서 가느다란 줄을 꺼냈다. 거미줄처럼 가는 줄이었다. 어둠 속에선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줄을 땅에 낮게 설치하고 한쪽 끝을 나무 뒤에 숨겨둔 쇠뇌에 연결했다. 쇠뇌의 장전을 확인하며 진생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걸 밟는 순간 죽는 거야.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진생은 계곡을 춤추듯 움직였다. 이쪽에 덫, 저쪽에 함정. 조금 전의 격투에서 파악한 살수들의 실력을 떠올리며 정교하게 배치했다. 경공 실력은 이 정도, 반응 속도는 이 정도. 그렇다면 여기에 이걸 설치하면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다. 적의 심리, 무공 수위, 예상 동선. 진생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갔지만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다. 곽승일이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혀를 찼다. 절대 고수가 아니라면 이 함정을 벗어나기 어렵겠군. 섬뜩했다. 적의 어린아이가 만들어낸 살육의 무대라니. 진생은 마지막으로 팔개진의 중심을 점검하고 나서 곽승일에게 다가왔다. 삼촌은 그쪽에 있어요. 진생이 큰 바위를 가리켰다. 나는 이쪽에 있을 테니 저기 빈틈을 보일 때 진생이 잠시 말을 멈췄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가차없이 배워야 해요. 곽승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너 괜찮으냐? 예? 어쩌면 수십 명의 사람을 죽여야 할 수도 있는데. 침묵이 흘렀다. 진생은 피식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내 운명이 그런 거라면 피하지 않을 거예요. 진생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츰 어둠이 덮이고 있었다. 그러나 진생이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곽승일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진생의 등을 토닥였다. 꽃이 시드는 것을 가여워하던 아이. 선화 부인의 말이 떠올랐다. 마음이 너무 여려서 큰일이라고 걱정하던 목소리.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곽승일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였다. 엄청난 폭발음이 산을 뒤흔들었다. 진생과 곽승일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곽승일의 집이 있는 방향에서 불기둥이 치솟았다. 집에 설치한 화약이 터진 것이다. 이제 곧 이곳으로 들이닥칠 거다. 곽승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준비하자. 예, 삼촌. 진생이 자신의 위치로 향하다가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위급하면 꼭 저 큰 나무 앞으로 가야 해요. 기억하셨죠? 진생이 계곡 건너편의 거대한 나무를 가리켰다. 알았다. 곽승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모습을 감췄다. 진생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검을 꺼내 들었다. 손에서 땀이 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온다.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계곡 입구에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진생은 숨을 죽였다. 왔다. 수십 명의 살수들이 무리지어 다가왔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저녁 노을에 반사되는 칼날이 서늘했다. 멈춰라! 선두에 선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진생의 눈이 그에게 고정됐다.
저자가 두목인가? 매의 눈.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다. 얼굴 한쪽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드러났다. 피부는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한 듯 창백했다. 그는 바로 상멸도였다. 살수들이 일제히 멈춰섰다. 상멸도는 천천히 계곡을 둘러봤다. 눈빛이 바위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훑었다. 진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눈빛이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멸도의 시선은 진생이 숨은 바위를 지나쳐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눈에는. 그러나 상멸도는 확신했다. 있다. 오랜 세월 살수로 살며 익힌 감각,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다. 이 느낌은 절대 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계곡 사이로 차가운 시냇물이 흘렀다. 물소리가 요란했다. 그리고 그 위로 뿌연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상멸도의 눈이 가늘어졌다. 안개? 제법 센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렸다. 그런데도 안개는 전혀 흩어지지 않았다. 이상하다. 상멸도는 잠시 기다렸다. 주변을 더 살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함정인가? 직감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곳에 숨어 있다. 상멸도가 낮게 말했다. 살수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어디서 기습할지 모르니 주의해라. 예. 살수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쇳소리가 낭낭하게 울렸다. 상멸도가 손을 들어 전진을 명령했다. 살수들은 천천히 계곡 입구로 들어갔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 순간이었다. 공기가 떨렸다. 뭐야? 한 살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팔개진이 펼쳐진 것이었다. 앞으로 가라! 상멸도가 명령했다. 살수들이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길이 막혔다. 거대한 바위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게 뭐야? 분명 아까는 없었는데 뒤로 물러서. 살수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아까 막혔던 길이 사라지고 다른 길이 나타났다. 저쪽으로. 살수들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또다시 길이 꺾이고 막혔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진정해! 당황하지 마! 상멸도가 외쳤다. 하지만 이미 살수들의 대형은 무너지고 있었다. 이건 진법이다. 상멸도는 깨달았다. 그렇다. 팔개진. 하늘과 땅이 뒤바뀐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진법. 앞이 뒤가 되고 좌가 우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된다. 살수들은 순식간에 끝없는 미궁 속에 갇혀버렸다. 형님, 어디 계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네가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인다. 살수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난데없이 사방에서 군사들의 함성이 들렸다. 잡아먹을 듯 아기 같은 얼굴을 들이밀며 고함을 지르는 적군의 소리였다. 그런데 그곳은 군사들이 나타날 만한 곳이 아니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팔개진의 효용이 어울려 일으키는 환각이었다. 하지만 살수들이 그런 걸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모두 깜짝 놀라 몸을 날렸다. 그러나 그곳은 진생이 바닥에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꽂아놓은 곳이다. 살수들은 발이 나뭇가지에 꿰뚫려 비명을 질렀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칼끝이 번쩍였다. 곽승일이 움직였다. 비명이 터졌다. 한 살수가 쓰러졌다. 저기다. 어디서 나타난 거야? 살수들이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베어지는 건 허공뿐이었다. 또다시 칼끝이 어둠에서 튀어나왔다. 사방에서 동시에 비명이 연이어 터졌다. 살수들의 심장이 두려움에 잠식되어 갔다. 뭐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보이지 않는 적, 끝없는 미로, 사방에서 날아드는 칼날. 진정해! 흩어지지 마라! 상멸도가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안개 속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바위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진생의 손이 떨렸다.
시작됐다. 비명이 들릴 때마다 진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만든 거야, 저 함정을.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상멸도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지? 자신이 보낸 살수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시냇물을 건너던 녀석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올랐다. 마치 발밑에 뱀이라도 있는 것처럼. 한 살수가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발밑에 숨겨둔 나무칼에 찔린 것이다. 다른 살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우왕좌왕하며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곽승일의 검에 하나둘 쓰러져갔다. 이 상태로는 전멸이다. 상멸도는 급히 허리춤의 호각을 입에 댔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 돌아오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살수들은 반응하지 못했다. 갑자기 피어오른 안개 속에서 괴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입을 크게 벌린 아기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살수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도망쳐! 살수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줄을 밟았다. 체내와 연결된 함정이었다.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두려움에 떨던 살수들은 이미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하지 못했다. 화살이 살을 파고 들어갔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대부분의 살수가 쓰러졌다. 이제 남은 건 5명뿐이었다. 상멸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고함과 함께 팔개진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적장이다! 죽여라! 사방에서 군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아기의 얼굴을 한 괴물들이 달려들었다. 상멸도는 반사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허공만 갈랐다. 허상? 다시 옆에서 괴물이 달려들었다. 칼을 휘둘렀다. 또 허공이었다. 진법인가? 상멸도는 주변을 둘러봤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고 시냇물 소리가 요란했다. 그 속에서 환각과 환청이 뒤섞였다. 누구지? 이런 절묘한 진을 펼치다니. 진법을 아는 자는 흔치 않다. 게다가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용하다니. 상멸도는 상대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날카로운 파공음이 귓가를 스쳤다. 살기! 상멸도는 뒤로 몸을 날렸다. 그러나 조금 늦어서 허벅지를 살짝 베이고 말았다. 피가 흘렀다.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실제 공격은 허상 속에 숨겨져 있다. 상멸도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양손에 기운을 모았다. 현세의 최고수, 살수의 왕. 그는 이렇게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잠시 후 다시 안개를 뚫고 검이 날아왔다. 이번엔 더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나 상멸도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걸렸다! 음영살법!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흐릿해지더니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다. 마치 그림자가 어둠에 스며들듯. 곽승일은 눈앞에서 표적이 사라지자 움찔했다. 어디로?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검을 움켜쥐었다. 안개 속 어딘가 상멸도가 숨어 있을 것이다. 위험해요. 진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동시에 금속음이 울렸다. 진생이 어느새 곽승일의 뒤로 달려와 검을 들어 올렸다. 허공에서 나타난 상멸도의 칼날과 부딪혔다. 진생은 손이 저릿했다. 상멸도의 힘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상멸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드디어 나타났군. 곽승일 진생. 곽승일은 검을 겨누며 물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상멸도라고 한다! 상멸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의 허벅지에서 아직 피가 흐르고 있었다. 상멸도? 곽승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암살 집단 암전의 우두머리인가? 암전은 오래전에 해산됐다고 하던데 아직 살수 노릇을 하고 있느냐? 상멸도가 비웃었다. 코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스워하는 웃음이었다. 암전이 나고 내가 암전이다. 내가 살아있는데 누가 암전이 없어졌다고 말하느냐? 그 순간 진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검을 낮추고 상멸도를 마주했다. 팔진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다니 대단합니다.
당신이 고수라는 것을 인정하지요. 진생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함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이곳에 더 머물다가는 그 명성이 땅에 파묻힐 수도 있으니 그만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상멸도의 눈빛이 변했다. 감탄. 순수한 감탄의 빛이 어렸다. 진생, 그가 천천히 진생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팔진법을 펼쳤느냐? 그리고 내 검을 쳐냈고? 그렇습니다. 진생이 담담하게 답했다. 보잘것없는 재주입니다. 하, 상멸도가 짧게 웃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다. 어린 나이에 그만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내 들어본 적이 없다. 도검신이 왜 그렇게 널 죽이려 하는지 알겠다. 곽승일이 낮게 비웃었다. 그렇구나. 도검신, 그 잘하면 집요하게 우리 목숨을 노릴 만도 하지. 상멸도의 시선이 곽승일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다. 곽승일은 헌원장부란 소리가 도성까지 자자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가 곽승일을 위아래로 훑었다. 초라한 옷차림,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지금은 시골 노인처럼 변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세를 보냈어도 찾지 못했구나. 곽승일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검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진생이 재빨리 말했다. 도검신이 당신을 보냈다면 당신도 이미 그의 졸개나 다름없지 않소? 상멸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졸개, 나를! 그럼 뭡니까? 돈을 받고 남을 죽이는 게 졸개 아닙니까? 진생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가시가 숨어 있었다. 당신 같은 고수가 남의 심부름이나 하다니 암전의 명성이 아깝지 않소? 상멸도의 입가가 실룩였다. 비웃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이런 어린 것이 말은 제법 하는구나. 그가 검을 들어 올렸다. 검 끝이 진생을 향했다. 그래, 내 말대로 난 돈을 받고 일하는 살수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돈은 너희 둘의 목숨값이지. 안개가 더욱 짙어졌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곽승일이 낮게 말했다. 진생, 물러서거라. 하지만 이 자는 내가 상대한다. 곽승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늙은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한때 헌원장부라 불렸던 무인의 목소리였다. 상멸도가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좋아, 곽승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보자. 그의 몸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음영살법.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곽승일은 검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왼발이 반보 앞으로 나갔다. 오른손의 검이 허리춤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검끝이 하늘을 가리키는 순간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상멸도는 자세를 낮췄다. 왼손은 허리춤에 붙이고 오른손의 검은 뒤로 감췄다. 검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몸에 밀착되어 보이지 않았다. 둘은 움직이지 않았다. 안개만이 그 사이를 천천히 흘렀다. 시냇물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막상막하의 실력에서 먼저 움직이는 자가 빈틈을 보이는 법. 두 사람 모두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젠장! 곽승일의 등에서 찌릿한 통증이 퍼졌다. 그는 오랫동안 병을 앓으며 제대로 무공수련을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도검신에게 당한 상처로 구부러진 몸이 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었다. 곽승일은 신음과 함께 옆으로 한 걸음 움직였다. 그 순간 상멸도가 사라졌다. 곽승일의 시야 밖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멸용도법, 영쇠섬. 상멸도의 검이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검의 궤적은 마치 그림자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듯했다. 청풍을요, 유풍참! 곽승일이 외치며 그의 검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검이 허공을 가르자 바람이 일렁였다. 상멸도의 칼날이 튕겨나갔다. 곽승일은 멈추지 않았다. 몸을 회전하며 바로 다음 초식을 펼쳤다. 울류회영! 검이 원을 그리며 흘렀다. 구름이 사너리를 감싸듯 유려한 궤적을 그리며 검끝이 상멸도의 뒤를 파고들었다. 상멸도는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치솟았다. 순간 그의 몸이 공중에서 뒤집혔다. 검이 아래를 향했다. 멸용도법, 절명섬. 낙하하는 검.
곽승일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한 일격. 바람이 멈췄다.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고요했다. 곽승일의 눈이 커졌다. 검을 위로 휘둘렀다. 검과 검이 부딪혔다.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흑! 곽승일이 뒤로 밀렸다. 두 걸음, 세 걸음. 입에서 피가 튀어나왔다. 안개처럼 붉은 핏방울이 흩뿌려졌다. 삼촌, 진생이 비명을 질렀다. 달려가려 했다. 그때 5개의 그림자가 진생을 둘러쌌다. 남은 살수들이었다. 내 상대는 우리다, 꼬마. 살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다. 젠장. 진생은 검을 움켜쥐었다. 곽승일을 돕고 싶었지만 당장 눈앞의 적부터 처리해야 했다. 곽승일은 입가에 피를 닦으며 검을 다시 들어 올렸다. 몸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등의 통증이 더 심해졌다. 상멸도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역시 예전 같지 않구나, 곽승일. 한때는 헌원장부라 불렸다지. 지금은 그저 늙은 병신일 뿐이야. 닥쳐! 곽승일이 낮게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검을 높이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지만 검 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멸도가 웃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끝을 내주지. 그가 다시 자세를 낮췄다.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자세였다. 진생은 살수들과 대치하며 눈알을 굴렸다. 곽승일의 상태가 심각했다. 빨리 도와야 했다. 야! 살수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진생이 검으로 막았다. 다른 살수가 옆에서 기습했다. 진생의 몸은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며 칼날을 흘려보냈다. 간발의 차였다. 5명을 동시에 쉽지 않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곽승일과 상멸도는 다시 대치했다. 두 번째 충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면서 계곡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그 순간 상멸도의 몸이 스르륵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었다. 마치 그림자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제길, 곽승일의 눈동자가 급하게 움직였다. 어디 있지? 어디서 오는 거야? 상멸도가 펼친 암전신법은 그야말로 빛을 집어삼키는 괴물 같았다. 시야가 뒤틀리고 귀에 들려야 할 발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의 형체가 갑자기 3개로 쪼개졌다가 다음 순간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허공에 남은 잔상들이 춤을 추듯 흐느적거렸다. 곽승일이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칼끝이 가른 건 허공뿐 텅 빈 공기만이 갈라졌다. 젠장, 이게 무슨...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다 싶으면 이미 뒤로 사라졌다. 등 뒤에서 살기가 느껴져 몸을 틀면 그는 어느새 옆으로 빠져나갔다. 마치 밤의 그림자가 자아를 가진 듯 상멸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포위망을 좁혀왔다. 곽승일은 이를 악물고 청풍운류를 펼쳤다. 그의 동문무공, 힘으로 맞서지 않고 흐름으로 이기는 검법. 적이 세게 밀어붙일수록 그 힘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핵심이었다. 검의 궤적은 직선이 아니라 물 흐르듯 휘어졌고 한 번의 배기보다는 3번의 흐름으로 적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빠르다. 너무 빠르다. 상멸도의 움직임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칼이 번쩍였다. 가슴팍을 스치는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 곽승일이 검을 틀어막았지만 다음 순간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1번, 2번, 3번. 검이 번쩍일 때마다 몸에 칼날이 파고들었다. 하. 숨이 거칠어졌다. 옷은 이미 피로 흠뻑 젖었다. 붉은 얼룩이 번져가는 게 보였다. 삼촌, 진생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같이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제발 좀. 5명의 살수들이 사방에서 칼을 휘둘러댔다. 진생은 혼원반응공 덕분에 몸이 저절로 움직이며 공격을 피해냈다.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아직 자유자재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 경지는 아직 멀었다. 한참 멀었다. 아, 왜 진작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어쩌란 말인가. 곽승일의 목숨은 이미 신락 같았다. 다음 칼에, 아니 그 다음 칼에 끊어질지도 모를 가느다란 실. 하. 곽승일은 알고 있었다. 상멸도의 무공이 자신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몸이 온전했다면, 전성기였다면 막상막하로 싸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내공을 절반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혈이 막혀있고 척추에 상처가 있었다. 상멸도의 칼에 살점이 갈라졌다. 피부가 포를 뜨듯 겹겹이 찢어졌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런데 곽승일은 오로지 왼손에만 내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고 있었다. 크크크, 어때? 상멸도가 비웃었다. 몸이 쩍쩍 갈라지는 기분이 어때? 재미있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 느껴져? 말이 많다. 곽승일이 피를 뱉으며 대꾸했다. 입가에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이제 슬슬 지루해진 모양이구나. 어서 끝을 보자. 그래, 좋아. 상멸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눈빛에 잔인한 즐거움이 번졌다. 이제 날도 어두워지니 북망산 가기 딱 좋은 시간이네. 자, 마지막이다. 몸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아니, 이건 빠른 정도가 아니었다. 그냥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에도 반응할 수 없었던 속도였는데 지금은 아예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 이대로는 곽승일은 눈을 감았다. 몸을 웅크렸다. 더 이상 반응하려 들지 않았다. 상멸도의 칼날이 또다시 그의 몸을 갈랐다. 어깨, 옆구리, 허벅지.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급소는 빗겨갔다. 곽승일은 알고 있었다. 고양이가 쥐를 놀리듯 괴롭히다가 곧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오리라는 걸. 곽승일의 왼손에 징검의 푸른 기운이 짙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그리고 계곡을 찢는 상멸도의 고함. 혈멸참.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손에 징검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하듯 일렁였다. 허공을 가르며 몸을 틀어 올렸다. 검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은 피비린내를 머금은 폭풍 같았다. 곽승일의 시야에는 붉은 파도, 아니 붉은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보였다. 순간 암전신법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잔상이 하나로 합쳐졌다. 하나의 성광으로 응축되며 곽승일을 향해 내리꽂혔다. 하지만 곽승일은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다. 호흡이 깊어졌다. 느리게 가라앉았다. 몸에서 뿜어나온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왼손으로, 오로지 왼손으로만 모여들었다. 진류기원. 들릴 듯 말 듯한 중얼거림. 순간 그의 전신을 은은한 빛이 감쌌다. 하나의 원을 그렸다. 진류기원. 모든 기운을 근원으로 되돌린다.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무당의 동문 무공. 혈멸참의 붉은 파도가 곽승일을 덮쳤다. 하지만 상멸도의 검은 마치 깊은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만 일으켰다. 참격의 기세가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힘을 잃었다. 붉은 성광이 원의 흐름 속에서 흩어져 사라졌다. 뭐야? 상멸도는 정신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의 가슴 부분의 옷이 길게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다. 곽승일의 왼손의 칼이 곧장 그를 향하고 있었다. 상멸도의 눈이 커졌다. 혈멸참은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할 참살의 초식이었다. 그런데 곽승일은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받아냈다. 완벽하게. 오히려 그가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고요 속에서 곽승일의 목소리가 울렸다. 흠은 돌고 기운은 본래로 돌아간다. 피를 흘리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내 칼은 내 호흡 속에서 이미 사라졌다. 젠장. 상멸도는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순간 보였다. 곽승일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무릎이 꺾일 듯 떨리는 게, 다 써버렸구나. 힘이 거의 소진됐다. 저건 허세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렇다면 혈멸참. 상멸도가 다시 크게 외쳤다. 곽승일은 이미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진류기원을 펼쳤으나 혈멸참의 궤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를 삼켜버렸다. 천둥치는 소리와 함께 곽승일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나동그라졌다.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진생을 공격하던 살수들이 손을 멈췄다. 그 광경을 보느라 잠깐 동작이 멈췄다. 삼촌, 진생은 그 틈에 곧장 곽승희를 향해 달렸다. 미친 듯이 뛰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삼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진생은 곽승희를 꽉 끌어안았다. 떨리는 팔로 온 힘을 다해 조어성을 떠난 후 곽승일의 삶은 오로지 진생을 위한 것이었다. 강인하던 조어성의 명장, 천하의 이름을 떨치던 그 곽승일이 오직 진생 하나만을 위해 고초를 자처했다. 진생은 곽승일의 주름진 얼굴을 봤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을 봤다. 이게 무슨... 그는 천하의 미장군으로 소문나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얼마나 걱정했으면 이 꼴이 된단 말인가. 너무 애처로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잠깐 멈칫하던 살수들이 다시 움직였다. 진생과 곽승희를 둘러쌌다. 포위망이 좁혀졌다. 상멸도가 가슴의 상처를 꽉 눌렀다. 찡그린 표정으로 진생 앞에 섰다. 후, 내가 너희를 찾아 헤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안타깝지만 너의 목을 베고 우리의 지겨운 여정을 끝내야겠다. 진생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5명의 살수도 어쩌지 못했는데 곽승희를 패퇴시킨 상멸도까지 그를 노리고 있다. 도저히 몸을 뺄 방도가 없었다. 진생은 그저 곽승희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곽승일이 죽은 마당에 더 살고 싶은 의욕도 없었다. 진생은 처연하게 상멸도를 바라봤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핍박하는 거냐? 원한. 상멸도가 피식 웃었다.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 그냥 이게 내 일이다. 살수가 원한으로 일을 하겠냐?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자, 눈을 감아라. 상멸도가 복면인에게 턱짓을 했다. 복면인 하나가 칼을 높이 쳐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뭐야? 공기를 찢는 소리. 화살이었다. 칼을 내려치려던 순간 화살이 빗살처럼 날아와 살수의 목을 꿰뚫었다. 무서운 속도였다. 살수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목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내뿜으며 화살과 함께 뒤로 날아갔다. 누구야? 상멸도가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보고타가 날아오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표정을 한 채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급강하하는 것 같았다. 빠르고 군더더기 없는 몸짓. 누가 그를 시골 의원이라고 생각할까? 저건 절대 고수의 몸짓이었다. 상멸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고타는 계곡 끝에서 이곳까지 단숨에 날아오고 있었다. 경공에 일가견 있는 자신도 저렇게 날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젠장! 상멸도는 다시 내공을 끌어올렸다. 단전에서 기운이 치솟았다. 온몸에 혈이 끓어올랐다. 모두 대비해! 그의 외침이 계곡에 울려 퍼졌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보고타가 진생의 앞을 가로막으며 우뚝 섰다. 흰 머리카락에 어울리지 않는 구릿빛 피부. 눈빛은 비수처럼 날카로워서 상대방의 폐부를 뚫어보는 느낌이었다. 보고타가 진생을 돌아봤다. 곽승일은 어떠냐? 목숨이 경각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보고타는 몸을 돌려 곽승일의 맥을 짚었다.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의 눈빛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멸도를 쏘아봤다. 상멸도가 반사적으로 칼을 들었다. 수십 개의 단도가 날아와 난도질당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살릴 방도는 없다. 보고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들이 그랬느냐? 예, 보고타가 몸을 일으켰다. 북방인의 전형적인 탄탄한 체구였다. 어깨가 넓고 가슴이 두툼했다. 너는 누구냐? 상멸도를 똑바로 쳐다봤다. 곽승일이 이렇게 당할 정도라면 내 놈도 이름 없는 놈이 아닐 텐데. 나는 상멸도라고 한다. 보고타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들어봤다. 암전의 전주, 살수의 왕이라고 한다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보고타다. 뭐라고? 상멸도의 눈이 커졌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보고타. 변방을 휩쓸고 다니던 전설적인 산적의 이름이었다. 조금의 인정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살상을 일삼던 고독한 늑대. 수차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려 했지만 무공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 모두 실패하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런 놈이 이런 곳에 숨어 있다니! 상멸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런데 곽승일, 진생과는 무슨 인연이 있길래 저렇게 앞에 나서는 거지? 곤혹스러웠다. 쉽게 진생의 목을 취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장애물이었다.